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 고마움이 당연시되는 순간 말입니다. 다음에도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지? 넌 착하니까 괜찮잖아. 처음엔 기분 좋게 시작했던 도움의 손길이 어느 순간 부담과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이런 걸까?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걸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착한 사람이 왜 자꾸 이용당하는가?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착한 마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결국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쩌면 착한 마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똑똑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착한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감정이 똑똑해야 하는 이유와 착해도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감정이 똑똑해야 휘둘리지 않는다. 감정은 인간을 움직이는 본질적인 힘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 기쁨, 분노, 슬픔, 설렘 같은 감정들은 우리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단순히 본능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감정이 똑똑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험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을 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포기한다면 그 감정은 단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다. 반대로 그 감정을 분석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면 감정은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동료에게 무시당했다고 느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감정이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단순히 분노하거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위축될 것이다. 그러나 감정이 똑똑한 사람은 그 감정을 분석한다. 왜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는지, 그 동료는 정말로 나를 무시하려 했는지, 아니면 나의 오해인지 생각해 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정의 원인뿐만 아니라 해결 방법까지 찾으려고 한다. 감정은 단순히 느끼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나침반과 같다. 감정이 똑똑한 사람은 이 나침반을 이용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그 반대라면 감정은 단순한 폭풍처럼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어댈 것이다. 감정이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단순히 억누르지 않는다. 그들은 그 감정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약점을 드러내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지혜를 넘어 삶을 보다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힘이 된다. 착해도 이용당하지 않는 감정이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두 번째, 거절해야 할 때는 거절할 줄 안다. 감정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언제 거절해야 할지를 잘 알고 그 결정을 망설이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절하지 못해 후회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겪는다. 그 이유를 돌이켜보면 대부분 미안해서라는 단순한 감정 때문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결국 더 큰 책임이나 부담을 스스로 떠안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가 부당하거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면 미안하다는 마음에 얽매이지 말고 분명히 거절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자기 주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타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자신의 자유와 평화를 해치는 일이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즉, 상대방의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거절하는 일은 쉽지 않다. 우리는 상대방의 실망이나 반응을 걱정하며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막상 거절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그 거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요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으며 거절은 인간관계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오히려 거절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태도나 생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거절은 단순한 거부의 표현이 아니다. 이는 나 자신과 타인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을 세우는 행위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무례하게 대하거나 나의 권리를 침범한다고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대부분 내가 처음부터 분명히 선을 긋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절하지 못한 결과로 자신이 부담을 짊어지고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허용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한 방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미안하다는 감정은 잠깐일 뿐이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받아들이고 이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오래 남을 수 있다. 그렇기에 미안함이 느껴지더라도 자신과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거절이 필요할 때는 확실히 해야 한다.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오히려 서로가 존중받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도 중요하다. 거절은 상대방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 성숙한 인간관계의 기반이 된다. 타인의 거절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의 선택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가치도 인정하는 성숙한 사람이다. 결국 거절은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경계를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빌리자면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관계란 타인의 감정과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자유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관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는 담대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조금은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이 되라. 아무리 착하고 사람들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쉬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타인에게 쉽게 보인다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너무 편하거나 쉬운 사람보다는 조금은 어렵고 신중한 태도를 지닌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우리는 흔히 친절하면 많은 친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다르다. 친절한 사람은 진정한 친구보다는 자신의 친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된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며 무례함에도 침묵하는 사람들은 결국 마음의 병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우울감, 불면증, 그리고 고립감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대개 명확한 경계가 없는 친절함에서 비롯된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무례한 태도가 상대방의 문제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그 무례함이 반복된다면 원인은 오히려 자신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상대의 무례함을 거부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고 노력한다면 상대방은 이를 허락으로 받아들인다. 결국 상대는 자신의 의도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며 자신의 요구를 더욱 당연히 여기게 된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경계를 확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권리와 기대치를 분명히 표현하며 타인에게 이를 존중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의 기분과 생각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나의 경계를 존중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의 경계를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재평가는 자신을 보호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상대에게 조금은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경계를 지키며 자신의 소중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한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경계 없는 친절함은 결국 자신을 희생하게 만들 뿐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신뢰를 얻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원칙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네 번째, 태도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라. 태도는 첫 만남에서부터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착한 사람들은 종종 늘 미소를 띠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의견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우선시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착하다는 것과 만만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아무리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자신의 태도를 명확히 하고 경계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만약 초반에 선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경계를 쉽게 넘어서려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복잡해지고 되돌리기 어려운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사람을 만날 때는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한 태도는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무례한 사람들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만약 누군가가 선을 넘으려 한다면 즉각적으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때 강한 표현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정당하고 예의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방식은 자신이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막는 데 도움을 준다. 처음에는 자신의 태도가 상대방에게 다소 차갑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지닌 기준과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표현하고 정중하게 행동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내 가치를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의사 표현은 단순히 강한 태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부드럽고 점잖은 태도로 이루어진다면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정중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례하다면 그 사람이 자신과 어울리는 적절한 관계인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권리와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이 된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어려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깊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태도와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말했다. 무조건 친절하기만 한 태도는 오히려 자신을 소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에는 친절과 단호함의 균형을 유지하라. 다섯 번째, 자신만의 원칙을 갖고 있다.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는 것은 삶에서 중요한 지침이 된다. 이런 원칙은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이나 고통을 피하도록 도와주며
자신의 진정한 착함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착함은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거나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기준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원칙을 가진 사람은 갈등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남에게 이용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행동하는 사람은 타인에게서 존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만의 원칙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무례함이나 부당함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며 타인에게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자신의 원칙은 단지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다. 원칙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요구나 외부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 쉽다. 하지만 원칙을 가진 사람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며 더 당당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내면을 지키는 것이 외부의 혼란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자신만의 원칙은 내면을 지키고 스스로를 존중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삶은 결국 더 나은 자신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준다. 6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착한 게 아니다. 감정적으로 똑똑하고 착하지만 절대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착하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 부른다고 해서 정말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착할 수 없으며 만약 모든 사람에게 착하려고 노력한다면 결국 스스로를 희생하며 호구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세상에서 착함의 기준은 각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며 이 기준은 특정 누군가가 정할 수 없는 것이다. 착함과 나쁨의 기준은 각자의 경험, 상황,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환경적 요인도 그 기준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 사람이 착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착함의 기준은 주관적이며 모든 사람의 관점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판단할 때 자신에게 이익을 주거나 자신의 의견에 공감해주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익이 돌아오거나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줄 때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 친근하게 대하지만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더 이상 이익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변했다고 말한다. 이런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자신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애쓰고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에 집착하기보다 진정한 착함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진정한 착함이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자신의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고민하고 조심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착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착함은 단순히 자신에게 순응하고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람일 때가 많다. 결국 나를 착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정의된 것이다. 그렇기에 타인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며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 애쓸 필요가 없다. 특히 떳떳하지 못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그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착함은 남에게 무조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데 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대신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옳다.
진정한 착함은 자신을 지키며 상대방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7번째,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한다. 착해도 이용당하지 않고 무시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갖고 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함으로써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경계심을 심어준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뭘 알고 뭘 원하는지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인상을 준다. 특히 업무와 관련된 대화에서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을 때 더욱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일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무시당하지 않는다. 회의나 업무와 관련된 대화에서 핵심을 짚어내고 요약해서 명확히 말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사람은 상사에게는 신뢰를 얻고 동료들에게는 의지가 되는 존재가 되며 경쟁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덧붙일 줄 아는 사람은 더욱 믿음직스러운 이미지를 준다. 분명하고 정확한 표현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차단하며 상대방에게 확고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당하지 않으며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인상을 남긴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없거나 결정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직접 말하는 작은 습관부터 당당함을 키워나갈 수 있다.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기 위한 첫걸음이다.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요구를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 또한 분명하게 말하는 태도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 확실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의지적인 이미지를 주며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비춰진다. 이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드러내는 중요한 방법이다. 따라서 자기 생각과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연습은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식사 메뉴를 고를 때, 간단한 부탁을 할 때 등 작은 순간에도 자신만의 결정을 말로 표현해 보는 것이다. 이런 작은 연습이 쌓이면 더 큰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는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경계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태도다. 명확한 의사 표현은 나 자신을 보호하며 타인으로부터도 존중받는 삶을 만들어준다. 어떻게 해야 착한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감정이 똑똑해야 하는 이유와 착해도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소중한 의견과 경험담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